네, 진사로입니다. 57회 한능검 기본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왜 일어났나요? 했더니 위훈 삭제 등 조광조가 주장한 개혁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광조가 주장한 개혁이죠. 근데 반발이에요. 자, 어떻게 진행되었나 했더니 이제 조광조는 사약을 받아 죽임을 당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처형되거나 관직에서 쫓겨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광조가 죽게 된 일, 바로 이거는 이제 그 중종 시기에 있었던 기묘사화라고 보면 됩니다. 1번이 정답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본 시험이다 보니까 그냥 이 사건의 이름을 물어봤지만 이게 심화 시험에서는 기묘사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손지에 내질 않고 이때 이제 다른 일을 이제 주로 줄 거예요. 가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제 위훈 삭제가 본문에 나왔으면은 여기에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조광조가 사약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선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심화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정도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화가 4번 있었죠. 보통은 무갑, 기을 이렇게 많이들 암기하시는데 무오사화랑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자, 요 무오사화하고 갑자사화는 연산군 시기에 있었고 요 기묘사화는 중종, 을사사화는 명종 때 있었어요. 이 무오사화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조의제문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사초에 실린 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당시 이제 김일성 같은 살인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 이게 무오사화고, 요 갑자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비윤씨 사사, 패비윤씨의 사사 사건, 연산군 어머니죠.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이 밝혀짐에 따라서 김갱필 같은 살인들이 이제 처형됐던 사건이고, 요 기묘사화는 이제 조광조 및 그의 세력들, 살인들이 역시 위훈 삭제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됐던 일. 그 다음에 요 을사사화 같은 경우에는 대윤, 유님, 그 다음에 소윤, 윤원영, 요 세력들이 이제 서로 대립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유진 세력이 제거가 돼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살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번의 사화는 전부 살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들은 세력 기반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계속하여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조 제위 시기쯤 되면은 이때 이제 살인들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일로 이어지게 되죠. 자, 22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조선의 개국공신이고 조선 경국전을 저술했다. 그리고 불시자편을 지어서 불교의 교리를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와야 되죠. 조선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정도전입니다. 안 써도 돼요. 선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 정도전이 조선의 설계자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한양 도성에 대한 모든 설계를 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도성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대문이나 경복궁이란 이름, 경복궁 내 전각들, 길들, 이런 거 이름까지 다 정도전이 설계했고, 도로 위치까지도 전부 다 정도전이 설계한 대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옆에 이제 정몽주 학자가 같이 나와 있는데, 이 고려 말의 신진 사대부, 2세대 신진 사대부로서 이 두 분이 이제 개혁파 사대부, 그 다음에 온건파 사대부,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게 서로 친했던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갈리면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나 조준과 같은 요 개혁파 사대부들이 결국은 이제 조선을 건국하는 핵심 세력이 되고, 이 정몽주는 결국 이방원한테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온건파 사대부들이 전부 지방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몽주의 후예들이 나중에 사림이 돼가지고 이제 중앙정기로 올라오게 되죠. 이제 그리고 요 개혁파 사대부들은 세종대왕 시기가 되면 관학파라고 불려요. 지편지에서 공부했던 학자들, 관학파 사대부로 됐다가 이제
요 중에 일부가 나중에는 훈구, 그러니까 계유 정난을 일으켰던 그 공신 세력들이 이제 훈구 세력이 돼가지고 요 사림들하고 이제 이 두 세력이 한판 붙죠. 그게 사화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사화를 통해서도 사림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고, 자, 요 이인은 조선 중기에 계셨던 분이죠. 선조 시대에 주로 활동하셨던 조선 시대 대표적인 투탑의 성리학자입니다. 이황, 이이 요 두 분을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꼽죠. 예, 이제 요 이 관련된 거는 이제 성학, 집요 요런 걸 쓰셨고, 그 다음에 향약을 이제 정립을 하셨는데 해주 향약, 향촌의 교화를 위해서 해주 향약을 이제 만드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송시열 요 분은 이제 조선시대 후기예요. 서인이면서 노론의 영수, 그 살림의 으뜸 세력이었죠. 살림. 그러니까 벼슬 자리에 있지는 않은데 이제 뒤에서 그 벼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그 살림의 영수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간혹 나오는 게 이제 기축봉사. 기축봉사입니다. 기축봉사를 올려가지고 명과의 의리를 강조했다라는 것도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성리학 쪽에, 성리학의 그 명분론에 거의 이제 최상에 계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갈게요. 밑줄근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잡고 단종을 몰아낸 왕, 바로 나와야 됩니다. 세조, 수양대군.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영화 관상 보면 나오는 그 456번 분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그분이 바로 수양대군 세조. 이렇게 되죠. 자,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켰다. 할아버지 태종과 마찬가지로 육조 직계제 하셨고, 그 다음에 집현전 폐지하고 경연을 멈췄다 이거죠. 왜냐? 학문 연구기관에서 학자들 나오면 세조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어요. 특히나 나중에 단종 복위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많이 이제 했던 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육신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분들이 다 세종대왕 시기에 집현전에서 공부했던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집현전을 계속 놔두면 거기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세조에 대해서 태클을 걸 게 분명하잖아요. 정통성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현전 폐지해버리고 경연 정지하고 육조 직계제 부활시키고 이렇게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 토지제도까지 직전법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세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었죠. 뭐 선지 고려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다 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직전법을 시행하였다가 세조예요. 자, 삼별초를 조직하였다라는 건 이제 고려시대의 최씨 무신 정권 때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최씨 무신 정권 그 최충원 최후 이 라인의 사병 조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병 조직이 야별초라고 했었는데 이제 야간 순찰을 돌면서 이제 그 치안을 강화를 하는 그런 역할을 처음에 했다가 이제 이게 규모가 커지면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삼별초입니다. 이제 좌별초, 우별초는 원래부터 최씨 무신 정권 하에 있었던 그 부대고, 이 신의군 같은 경우에는 몽골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고려 군인들을 모아서 만든 조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게 다 심화 시험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태조 이성계죠. 이제 한양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서울의 종로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후보에 올랐었던 또 한 곳의 지역이 무학이 있었어요. 무학은 지금 연세대학교 쪽입니다. 근데 이 두 군데의 지역 중에서 어디를 수도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무학이 한양보다 조금 좁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 한양 쪽으로 이제 수도를 정해서 옮기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정도전이 했던 일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후민정음 창제했다. 뭐 이건 세종대왕이죠. 자, 24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정치기구로 옳은 것은, 자,
조선의 중앙정치기구로 비국, 주사라고도 불린다. 중종 때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양난을 거치며 국정을 총괄하게 되었다. 세도정치 시기에는 외척 가문의 권력 기반이었고 흥선대원군 집권한 후에 폐지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다 중요해요. 자, 이 기관은 바로 비변사입니다. 안 써도 되는데 선지에 있잖아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중종 때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랬는데 이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삼포외란 때예요. 이게 중종 시기에 있었고 이때 설치가 된 거고 지금 여기 설명이 안 나와 있지만 뒤에 을묘 외변이 나와요. 이게 명종식인데 이 설치됐을 때는 처음에는 임시기구였어요. 근데 이때는 상설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양난,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국정총괄기구가 됐다는 거죠. 양난 이후 국정총괄. 요 뒤는 안 쓸게요. 세도정치 시기에 외척 가문의 권력 기반이어서 여기 이제 비변사를 틀어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막 부정부패, 매간매직, 백성들 살기 힘들어, 임술농민 봉기 일으켜 막 이게 이제 저 비변사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자마자 비변사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다른 거 말씀드리자면 요 어사대는 이제 고려시대의 감찰기구예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은 고려의 어사대하고 낭사 요 두 개의 조직이 두 조직이 그 관리들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다. 인사권의 일종이죠. 서경권. 이제 요걸 행사했다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감찰기구라서 이 어사대에 대응된 게 조선으로 따지자면은 그 사헌부. 그 다음에 이 낭사는 나중에 이제 낭사라는 이름이 조선 초기까지 왔다가 태종 이방원 시대에 가면 이 낭사에서부터 사관원을 독립시켜버려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인데 이 사헌부 사관원도 역시 조선시대 때 서경권을 행사했던 두 기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고려고 이게 조선이에요. 자, 도병마사는 고려시대의 최고 회의기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궁극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그 개화기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가야죠. 자,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1592년 7월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은 이곳 한산도 앞바다에서 하객진을 펼쳤다. 자, 증강현실 나와 있네요. 하객진 쫙 펼쳐져 있죠. 자,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왜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이거 승리한 전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요 한산도 대첩이 먼저예요.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께서 진주 대첩. 그리고 이제 조명연합군의 활약이 있어요. 평양성 탈환. 그 다음에 이제 권율 장군께서 행주 대첩. 요게 이제 승리한 전투의 그 흐름입니다. 요 순서들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 이전에 이제 일본이 쳐들어오자마자 했던 게 이제 동래성 전투나 요건 패배했죠. 그 다음에 탄금대 전투 같은 게 있어요. 이 신립 장군이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선조가 의주까지 쫙 도망을 간 거죠. 요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한참 동안 전쟁이 없어요. 이제 몇 년 동안 전쟁이 없어서 이 사이에 이제 선조가 이 선조 시기에 막 훈련도감도 설치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정유재란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5년 지나서. 이 정유재란에 대해서는 딱 두 개의 전투만 기억하시면 돼요. 명량 대첩하고 노량해전이 있죠. 이제 이순신 장군께서 활약하셨던 겁니다. 그 명량해전은 그 지금 해남과 진도 사이 그 울돌목 앞바다에서 있었고, 이 노량해전 노량 지역에서 있었는데, 이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근데 이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예요. 이거는 적뿐만이 아니라 아군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이니까, 위대한 분이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랍니다.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게 임진왜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최윤덕이 사군을 개척하였다, 세종대왕이죠. 이제 김종서가 육진입니다. 사군은 압록강, 육진은 두만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서희가 강동육주를 확보하였다, 고려 성종식인데 거란 1차 침입이에요. 이종무가 쓰시마 섬을 토벌한 것도 세종대왕식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6번 가겠습니다.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광해군 때 허준이 평창했다. 전통의학을 집대성했다.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동의보감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한의학에서는 동의보감을 많이 참고를 한다고 하죠. 그만큼 정말 집대성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민심서는 정약용 선생께서 쓰셨어요. 이제 심화 시험에서는 이 부분의 대표적인 저서 3가지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열하일기는 연암 박주현 선생께서 쓰셨죠. 청나라를 갔다 오고 쓴 기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허생전이나 호질 같은 이런 소설 작품도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 향약 집성방은 그 세종대왕 시기에 만들어진 책인데, 왜 농사식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의 농토에 맞는 농사책, 칠정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그 하늘에 맞는 천문책이라고 한다면, 이 향약 집성방은 그 조선에서 나오는 약초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 의학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 이제 조선의 현실에 맞는 책들이다라고 이렇게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27번 갈게요.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충북 보은군에 있는 조선 후기 건축물로 석가모니 생애를 8장면으로 그린 불화가 있고 가장 오래된 5층 목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8장면으로 그린 불화다라는 데서도 조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몇몇 중요한 절 전각은 좀 암기가 필요하기도 할 거예요. 이제 그 보은 법주사 팔상전을 말합니다. 그 팔상전 할 때 팔상이 생애의 8장면을 뜻하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이제 김제에 있는 금산사 미륵전, 그 다음에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이 정답. 이 봉정사 근락전은 안동에 있는 고려시대의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 자, 경상북도 영주에 있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갈게요. 가에 대한 역대 왕조의 시기별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가의 변경 침략 때문에 예종이 법왕사 행차하여 분양하고 신하들을 나눠 모여서 사당에 기도하겠다. 자, 이게 있고, 동북면 도순문사가 아랫대요. 경성 경원에 가에 출입을 허락하면 떼지어 몰려들 우려가 있고, 일절 금하면 소금과 새를 얻지 못하여 변경에 불화가 생길까 걱정된다. 두 고을에 무역소를 설치하여 저들로 하여금 와서 교육하게 하소서 하니 태종이 그대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요 예종이 뭐 행차하여 분양하고 신하들을 나누면서 기도하겠다로는 알기가 좀 어렵지만, 요 내용도 쉽지는 않은데 요걸 보고서는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태종 이방원 시대예요.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한 게 여진과의 교역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가는 바로 여진이에요. 자, 여진에 대한 시기별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백제 의자왕 때 대하성을 공격하였다. 이게 상대의 나라가 신라예요. 신라. 그 다음에 신라 흥덕왕 때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 상대는 왜입니다. 왜구. 그 다음에 숙종 때 윤관의 권위로 별무반을 편성하였다가 여진이 맞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이 윤관, 여진족 킬러입니다. 그 다음에 고종 때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가비를 건립하였다. 요거는 이제 서양,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서양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9번 가겠습니다.
다음 가상뉴스가 보도된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오늘 전하께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해진 국가재정을 보충할 대책도 마련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안이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라고 됐어요. 자,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하는 제도, 바로 균역법인데, 이게 이제 영조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조, 즉 조선 후기쯤에 있었던 그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4번입니다.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 후기인데, 이 모내기법이 확산이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농업 인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농토의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내기법 확산 같은 이런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은 부유한 농부들, 그 다음에 광작이 현실화돼요. 넓은 땅을 경작한다 이거죠. 분홍과 광작이 현실화되고, 이제 반면에 이제 농토가 없는 농민들은 소작농이나 당시에 이제 민간 광산 개발이 허용되던 때니까 광산의 임노동자, 그러니까 이제 광산에 고용되는 노동자란 뜻이죠. 이렇게 전락하는 이런 이제 그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고, 특히 이 시기는 신분제가 동의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요 분홍 광작을 했던 이제 부유한 농부들이 이제 신분을 올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그 상당히 그 신분제가 동요하던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자, 당백전이 유통되었다라는 건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고, 동시전이 설치된 거는 신라시대죠. 왕으로 따지자면 지증왕 때입니다. 목화가 처음으로 전래된 거는 고려 말기. 요 문익점이라는 분이 이제 전래하셨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0번 가겠습니다.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했더니 희빈장씨를 왕비로 책봉하였어요 라고 나왔어요. 처음부터. 장희빈이죠. 왕비로 책봉했다. 자, 환국을 여러 차례 단행했다. 대동법을 황해도까지 확대 시행했다. 이게 이제 전국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라든지 그 북쪽 변경, 뭐 평안도, 그 다음에 함경도 이쪽을 제외하고는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라는 거죠. 광해군 시대에 처음 시행돼서 이왕까지 100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왕 희빈장 씨의 남자, 그리고 황국을 단행하셨던 분, 바로 숙종이죠. 조선시대에 그 태종 이방원과 더불어서 왕권이 가장 셌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숙종은 그 중전 마마에게서 태어난 적장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완벽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성리학자들이 주로 벼슬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리학 명분론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갖고 있던 왕이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하들을 휘어잡으면서 정치를 했던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종이 추진한 정책인데, 이제 여기 뭐 황국 있잖아요. 뭐 이제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요것도 숙종 때고, 또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청나라와의 영토 분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했던 게 숙종 때 시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상평통보를 발행했어요. 이게 이제 유통에 성공을 하면서 조선 후기에 경제 발전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정조,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영조, 동국 여지 승남을 편찬한 것도 이거는 성종이요. 제가 지금 영조라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그거는 동국 문헌 비고고요. 요 영조 시기에 동국 문헌 비고, 이게 이제 영조 때고, 동국 여지 승남은 성종입니다. 이게 제가 하마터면 크게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0번 말씀드렸고요.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